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배운 것은 웹앱을 만드는 것을 배웠어요. 웹앱. 웹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웹앱이라 부를까요? 그죠. 웹앱이라는 것은 동적 리소스를 생성하는 것을 우리가 웹앱이라 부릅니다. 그죠? 이 웹앱을 실행하고 있는 서버가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서버를 쓰고 있었죠? 그죠. 톰캣이라는 서버로 우리가 웹앱을 돌리고 있었죠. 이 톰캣 서버는 어떤 언어로 동작하는 것이라 했죠? 그죠. JVM. 그죠. 자바 버추얼 머신. 자바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자바의 메인 앱이 있는 서버입니다. 서버. 이 친구를 우리가 웹 서버라 부르죠. 근데 이제 웹 서버인데, 동적 리소스가 있다 그래서 웹 앱 서버라고도 불러요. 보통 우리가 톰캣을 웹앱 서버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앱 서버에 올라가는 웹앱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죠? 이 웹앱의 이름이 레슨 01, 마지막에 했던 레슨 03, 모델 2 EMP인가요? 이런 식의 웹앱을 만들었었죠. 우리가 웹앱을 만들었는데, 웹앱을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동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저장하거나 관리하고 싶었어요. 저장하거나 관리. 근데 이 친구를 저장하고 관리하려니까 엑셀을 쓸 수도 있고, 그죠? 파일일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노트일 수도 있고, 이렇게 했더니 관리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어요. 프로그램이 뭐가 나왔어요? 데이터베이스가 나왔어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나왔고요. 사람들이 여기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출력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관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어려움이 있었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 사원을 관리하거나, 그죠? 부서를 관리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을 사용하려면 우리가 SQL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됐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는 관리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유저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직접 접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들었어요. 누가? 웹앱이 끼어든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HTML로 이쁜 페이지를 보내줄 테니까 여기다가 링크도 걸고, 그죠? 양식도 주고 해서, 양식을 줘서 저장해줘 하면 내가 저장해서 결과 화면을 주고, 링크를 눌러서 달라고 하면 여기서 동적 페이지에서 접속해서 여기다 HTML을 그려서 주고, 이런 식의 작업을 하게 된 것이 웹 어플리케이션,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웹 서비스예요. 이 웹 서비스는 다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웹앱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대표적인 웹 서비스가 어떤 게 있죠? 네이버도 웹 서비스고요. 네이버 안에 여러 가지가 있죠. 북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죠? 블로그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럼 다 웹앱인 거예요. 웹앱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책을 관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판매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직접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유저들이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어떤 책이 있어? 내가 살래 하고 인서트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HTML을 주고 그 링크로 리스트도 주고, 그쵸? 등록 양식도 주고 수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웹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요청하면, 여기서 응답하고, 그죠? 자, 요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요 동적 리소스를 만드는 법을 두 가지를 배웠어요. 어떤 방법을 배웠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뭐였어요? 모델 1이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이 뭐였어요? 모델 2였어요. 이 두 개가 차이가 뭐였나요? 말 그대로 버전이죠, 그렇죠? 근데 모델 2는 어떻게 다른가요?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이 친구는 MVC라는 게 나와야 돼요. MVC. 모델 1은 한 페이지에 요청도 처리하고 데이터베이스 접근 소스도 쓰고 응답하는 코드도 쓰고 이게 모델 1이고요. 모델 1. 자,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배웠던 거는 뭐냐? 자, 모델 2죠. 모델 2. 이 친구는 어떻게 동작을 했냐면, 자, 동적 리소스 외에 어떤 걸 뒀어요? 자, 조금 키워볼까? 자, 동적 리소스 외에 어떤 걸 뒀냐? 모델이라고 하는 친구를 뒀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줬어요? 뷰라는 친구를 줬죠. 뷰. 순서를 바꿀게요. 자, 모델이라는 친구를 뒀고, 그 다음에 뷰라는 친구를 줬어요. 이거를 세로로 두는 게 낫겠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죠. 자, 뷰라는 친구를 줬고, 모델이라는 친구를 줬어요. 모델에는 어떤 것들이 구성되어 있나요? DTO, DAO, 그 다음에 서비스. 그 다음에 필요하면 우리가 빈 또 만들었죠. 유효성 검사하는 빈. 그 다음에 뷰에는 뭘로 되어 있었어요? JSP로 우리가 렌더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 어떻게 했느냐? 자, 여기 동적 리소스에서 요청이 받으면 예를 들어 북 리스트를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기 동적 리소스는 뭐예요? 주소가 북의 리스트 이런 주소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청이 들어온 정보를 보고 자, 누구한테 가요? 북 서비스한테 가서 그죠? 전체 리스트를 조회하세요. 그러면 이 DAO가 뭐예요? DB에 직접 접속을 하는 친구예요. 쿼리를 직접 날리는 친구. 그래서 서비스가 DAO한테 데이터베이스한테 북 정보 주세요 하고 달라고 하죠. 그러면 그 정보를 받아서 자바가 쓸 수 있도록 DTO로 파싱을 했어요. 그죠? 그거를 어떻게 서비스한테 전달하면 서비스가 그걸 다시 동적 리소스한테 주죠. 자, 그 내역을 어떻게 해요? 뷰에 렌더링을 해서 그것을 전달하고 있어요. 자, 요게 뭐다? 모델 2고요. 자, 이때 자, 이것이 DB에 접속하는 것과 뷰와 자, 이렇게 동적 리소스를 우리가 컨트롤러라 하죠. 중간에서 데이터베이스와 뷰를 제어하는 친구 컨트롤러에서 MVC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혼자서 구현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해요. 적어도 5년차에서 4년차 개발자가 이런 구조를 짤 수 있지 여러분들 초보 개발자들이 짤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 패턴을 배워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직접 짤 수는 없죠. 이것을 우리가 디자인 패턴이라 불러요. 디자인 패턴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들은 한없이 어려워요.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난이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고급 개발자들이 이 디자인 패턴으로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대체로 구현해요. 물론 우리가 쉬운 것도 배웠어요. 어떤 걸 배워봤어요? 싱글톤도 배워봤고 그죠? 빌더도 배워봤고 이런 것들 배웠죠. MVC. 자, 근데 이 중에서 MVC가 제일 어려웠죠. 제일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구현하라고 하면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누구냐? 자, 나오게 된 게 누구냐? 그것이 스프링이에요. 자, 오늘 배워볼 스프링이 무엇이냐? 이 친구들을 구현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예요. 자, 프레임워크는 뭐라고 불렀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끌어 쓰는 것은 라이브러리. 자, 이미 생태계가 갖춰져서 그 생태계의 약속대로 사용하는 것을 프레임워크. 이렇게 불렀어요. 자, 우리 비유를 어떻게 들었냐. 자, 작업실이 있는데, 자, 여기에 망치가 걸려 있고, 벤치가 걸려 있고, 뭐 톱이 걸려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자, 오늘은 나무를 잘라야 되겠네 하고 톱을 가져오면 이것은 뭐예요? 라이브러리예요. 자, 그런데 작업실이 좀 달라. 작업실이. 자,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작업실이 톱질하는 기계가 이렇게 있어서 나무만 이렇게 넣으면 나무 넣고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톱질을 한대요. 간격에 맞춰서 착착착착착착. 사람은 뭐만 하면 돼요? 톱을 가져올 필요 없이 버튼만 툭 누르면 된대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프레임워크. 대신에 여러분들 이런 작업장에 가서 이거 자동화 작업장이죠. 자동화 작업장. 자, 그러면 요런 공장에 가면 요런 도구들에 대해서 따로 배워야 되죠. 여러분들이 나무를 자르긴 쉽지만 또 다른 약속을 배워야 돼서 이 프레임워크도 난이도가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프레임워크들 중에서 난이도가 크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스프링은. 선생님, 그럼 우리 프레임워크 배운 게 있어요? 자, 우리 이미 배운 게 있어요. 어떤 걸 배워봤을까? 자, 프레임워크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들어져 있는 작업장에서 내가 버튼만 딸깍하면 되는 거라고 했어요. 이미 배웠대. 뭘 배워봤을까? 네? 그쵸. 우리가 화면단을 CSS, JS, HTML로 만들어져 있는 부트스트랩이라는 걸 배웠어요. 자, 부트스트랩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 들어가면 또 비슷한 부트스트랩인 친구가 있어서 구분을 지을게요. 이거는 웹 앱 프레임워크인 부트스트랩이에요. 똑같은 용어가 또 개발단에 쓰고 있어서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자, 이런 부트스트랩을 배웠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규칙을 배웠습니다. 부트스트랩의 규칙이 뭘까요? CSS 이름으로 변수를 썼죠. 대표적으로 뭐 테이블, 그다음에 뭐 M3, 이건 뭐예요? 마진 3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을 쓰면 자동으로 적용이 되죠. 그다음에 JS로 된 모달도 있었죠. 그죠? 모달. 여러분들이 모달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쓰면 화면창에 이쁜 모달도 뜨고 그다음에 드롭다운도 되고 자, 이게 뭐예요? 만들어진 규칙을 우리가 새로 배워서 쓰는 부트스트랩. 자, 우리가 또 배웠어요. 자, 뭘 배웠을까? 자, 근데 이 친구는 프레임워크보다는 라이브러리 같은 느낌이 더 강해요. 근데 자, 본인은 프레임워크라 불러요. 자, 무엇이 있을까? 힌트 잡아. C. 네? 오, 그쵸. 자, 컬렉션. 자, 컬렉션 프레임워크. 자, 이 친구가 우리가 배워본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예요. 자,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나한테 무엇을 줬을까? 리스트, 또 set, map 이 친구들을 줬어요. 자, 리스트는 뭐예요? 순서가 있는 데이터. set은 뭐예요? 순서가 없고 키가 중복되지 않는 데이터. map은 뭐예요? 키와 밸류가 된 데이터. 자, 이렇게 우리가 객체로 자료들을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리스트를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배열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죠. new int 3 그러면 자,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지죠. 자,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array라 부르죠. 다른 말로 배열이라 불러요. 자, 근데 이 친구 쓰기 편했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내가 처음에 3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길이 변경이 안 돼요. 자, 내가 이 친구를 지우려고 해도 안 돼요. 길이 변경이 안 돼요. 내가 이 친구를 출력하려고 해도 이쁘게 출력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객체 주소만 출력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친구 array는 아주 가볍지만 사용하기 불편해요. 근데 리스트는 달랐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array와 제일 비슷한 친구가 array 리스트죠. 이 친구는 처음에
만들어지면 삭제도 되고 추가도 되고 출력하면 이쁘게 출력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는 친구를 우리가 컬렉션 프레임워크. 근데 좀 라이브러리와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친구를 프레임워크라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자료 구조에 대한 생태계를 아예 짜버렸죠. 이 리스트 셋 맵이라는 자료 구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쓰시면 이 생태계에 맞춰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프레임워크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배워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뭘 배워볼 거냐?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자, 이 문서는 제가 이제 기사에 올려져 있는 HTML 스터디 안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안에 레슨 01. 자, 이 친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직 문서 정리를 조금 덜 했는데 1, 2는 있을 거예요. 4는 아직 안 올라갔을 거고요. 3도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 좀 이따 다시 보시고요.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말한 것보다 조금 더 이론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프레임워크란 건 무엇이다? 구조 틀을 얘기해요. 그죠? 구조 틀. 내가 도구를 쓰면 그것은 라이브러리. 도구가 아니라 어떤 틀에서 내가 갖춰져서 버튼만 누르면 동작하는 것을 프레임워크. 그래서 도구가 쓸 때는 편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내가 못질을 할 거야. 그러면 공장에 들어가서 버튼을 누르는 게 편해요? 못을 들고 치는 게 편해요? 못 들고 치는 게 편하죠. 그런데 내가 집을 지을 거야. 자, 그럼 망치를 드는 게 편할까요? 공장에 들어가서 버튼 누르는 게 편할까요? 이때는 버튼을 누르는 게 편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작은 작업을 할 때는 망치, 라이브러리를 드는 게 편한데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할 때는 프레임워크를 쓰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대신에 이 버튼들을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과정은 뭐다? 내가 집 짓는 법을 배웠어. 그 집이 뭐예요? 모델2예요. 그런데 내가 망치 들고 지어봤어. 그랬더니 어때요? 다시는 집 짓기 싫었어.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죠? 나한테 지금 다시 모델2로 집 지으라 그러면 어때요? 나 개발자 그만두고 싶어요. 그죠? 목소리를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그러지 말고 내가 버튼 줄 테니까 요거 딸깍 누르면 돼. 대신 요거 좀 배우자 하는 게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요 구조 틀 되겠죠.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배워볼 스프링. 자, 그 다음에 이 장고라는 친구가 있어요. 장고. 요거는 파이썬으로 된 웹앱을 얘기합니다. 웹앱. 자, 요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거는 노드.js. 노드.js는 자바스크립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서버 단에서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이 친구는 파이썬. 자, 그래서 각 언어들마다 이런 식으로 대표하는 프레임워크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친구를 배워볼 거고, 자, 이 친구를 배우면 장고 비슷할까요? 안 비슷할까요? 비슷해요. 익스프레스 비슷해요. 그래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경험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fx는 우리가 배운 스윙을 이쁘게 짜게 해주는 도구고요. 뭐 큐티라는 친구도 있고요. 유니티나 언리얼도 프레임워크에 해당합니다. 게임 개발을 해주는 전체적인 구조가 되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빠져있지만 부트스트랩, 그다음 자바의 컬렉션 프레임워크도 해당하겠죠. 자, 요거 기술적인 여러분들 이제 면접에서 만나게 될 거. 푸조, IOC, DI, AOP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면접에서 준비하시면 되고 나중에 한번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쓰게 됐을 때 이 얘기했던 도와주는 것들, 이 도와주는 것들이 요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미 AOP는 배웠어. AOP? 언제 배웠을까? 우리가 인터페이스로 구현했던 거 기억나세요? 인터페이스를 쓰면 임플리먼트로 구현해서 나중에 인터페이스를 필드로 쓰면 어떻게 해요? 관심사가 분리되어서 이 친구를 써도 되고 이 친구를 써도 되고 자,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워본 AOP 기능으로 되어 있고요. 자, 포조라는 건 뭐냐면 자바 문법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쓴다 이 뜻이에요. 어렵지 않고요. 점점 라이브러리를 많이 쓰게 되면 자바 문법에서 조금 벗어나는데 그러지 않고 자바 문법 그대로 쓰게 해줄 거야. 그래서 포조. 그 다음에 우리가 싱글톤으로 DB 팩토리를 만든 적 있죠? DB 팩토리. DB 팩토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커넥션을 만들어 놓고 사용자 쪽에서 끌어다 쓰는 것, 한 번만 만들어 놓고 쓰는 것. 자, 근데 스프링은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돼요. 모든 것들. 누구처럼? DB 팩토리처럼. 그래서 객체 하나를 자동으로 만들어 놓고 컨테이너가 객체의 생명 주기를 관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객체를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스프링이 만들어서, 내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스프링이 만들어서 전달해줘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전달해서 의존이 역전돼요. 여태까지는 개발자 중심이었다가 개발자가 직접 코드를 쓰면 그 코드들이 생성되고 개발자 중심이란 좀 그렇고, 자, 코드 중심이라고 볼게요. 자, 코드 중심. 그래서 내가 생성하고 쓰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자, 이 공장을 하나 지어놨어요. 공장 안에는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컨테이너 안에 객체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 객체를 만들고 전달해주고 이렇게 의존이 역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통 기능과 핵심이 분리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요 네 가지 면접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하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배워볼 거예요. 배워볼 겁니다. 자, 내려가서 자, 우리 스프링으로 누구를 할 거냐면, 자, 누구를 할 거냐? 아이고, 여기 안 써져 있네. 자, 우리가 배워볼 것은 스프링 웹이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스프링 웹. 부트로. 자, 부트 웹이다. 죄송해요. 여기 있네요. 자, 부트 웹이라는 걸 배워볼 거고요. 자, 스프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있네. 죄송해요. 스프링 MVC. 웹 MVC 요거랑 스프링 부트. 그 다음에 스프링 데이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하다가 인증인가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요것도 추가로 하실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제 강의에 있으니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능들을 추가해서 써볼 거고요. 이 친구가 우리가 만든 웹앱이에요. 웹앱을 만들 수 있는 기본 틀.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 MVC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자, 이 웹앱이 우리가 통캣에다가 웹앱을 이렇게 배포해서 썼죠. 우리가 이것을 와라고 불렀는데 이 스프링 부트는 이렇게 안 하고, 자, 스프링 부트 안에 여기 통캣을 포함시켜 버려요. 그리고 스프링 부트가 통캣을 실행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스프링 부트라 부릅니다. 이것도 이제 써볼 겁니다. 자, 써볼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설정 자동화로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실행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요게 지금 되게 중요한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캣이 포함된 것도 있지만 물론 이제 통캣 포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스프링이라는 것이 개발이 옛날부터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랑 제가 개발한 게 거의 10년 됐는데 여러분들처럼 이런 과정을 거쳤다 했죠. 자, 근데 처음 저도 이제 스프링을 배웠어요. 자, 그때는 스프링 부트가 없었어요. 자, 이때 스프링을 하는 사람들은 고급 개발자였어요. 고급이 아니라 진짜 고급 개발자였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잘 안 켜져. 맨날 오류 뜨고 실행이 안 돼. 이유가 뭐였냐? 버전이 충돌해서. 그게 뭐냐면, 자,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작업실에 전기톱 기계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선들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자동화 벨트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버전이 있어요. 버전 1, 버전 1.2, 버전 3. 근데 이 친구들 버전이 다 이 공장에 맞아야 되는데, 이 공장에 맞추기가 어려웠어. 이게 개발자가 하는 일이었어요. 맨날 버전을 이렇게 맞추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지금은 그걸 신경 쓸 필요 없이, 미리 버전을 맞춰놓은 명세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맞는 버전이 이렇게 깔리고,
여기 전선이고, 저 벨트고, 뭐 이런 것들이 버전에 맞춰서 돼요. 자, 그래서 이 부트는 어떻게 된다? 버전이 자동으로 맞춰져서 실행하는데 오류가 뜨거나 버전을 맞추는데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설정 자동화 이렇게 보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경험한 일이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옛날 개발자가 아니니까. 자, 넘어가서 자,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 이제 기능들인데 우리가 직접 해보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볼 것은 요 스프링 MVC라는 걸 배워볼 거고요. MVC, 그다음에 스프링 부트가 무엇인지도 한번 배워볼게요.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이론 조금만 보고 쉬었다 와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보면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될 스프링 부트 웹입니다. 자, 이거 실행해 볼게요. 자, 우리는 여기 보면 자,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라는 친구를 이용해서 스프링 부트를 생성할 예정이에요. 자, 이 친구는 뭐냐면 자, 스프링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미리 제공해요. 그 구조를 이용해서 개발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직접 다운로드해도 되지만 우리는 울티메이트를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할 겁니다. 인텔리제이 울티메이트죠. 자, 요거는 이제 구조이고요. 자, 우리가 이 웹을 배워볼 예정이에요. 자, 밑에 보면 우리가 사용해야 될 라이브러리 3가지가 들어와 있고요. 자, 요거 3가지 미리 얘기하고 갈게요. 요게 지금 우리가 만들 MVC 사용할 이 친구고요. 이거 꼭 포함되어야 되고요. 자, 이 친구가 뭐냐면 JSP 대용이에요. 자, JSP가 안전하지 않고 포워드라는 기술이 자, 어제도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요거 얘기해 드렸는데 포워드라는 기술이 요청과 응답에서 응답을 하지 않고 또다시 요청과 응답을 JSP한테 위임하는 건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HTML만 렌더링하면 된다고 했는데 요 친구가 그 친구.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개발할 때마다 배포 버튼 이렇게 눌렀죠? 요렇게 생긴 삼지창 모양, 그렇죠? 배포 버튼 눌렀는데 자, 이 친구가 자동 배포해줘요. DevTools. 자, 그래서 요거 3개로 우리가 웹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고요. 우리 맨날 메이븐으로 해봤잖아요. 자, 메이븐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래들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요건 이제 구조가 될 거고요. 구조. 여기에 정적 리소스, 방금 얘기했던 요 타임리프라고 하는 JSP가 두는 곳, 요 2개를 구분되어 있고요. 자, 이 친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웹 IF 위치랑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 요게 이제 동적 리소스를 두는 곳. 자, 이렇게 될 거고, 요건 설정 파일 위치.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 우리가 실행도 한번 해볼 거고요. 실행도 한번 해볼 거고, 자, 요 우리가 할 거는, 톰캣 웹앱을 만들 거예요. 톰캣 웹앱. 자, 근데 이제 요즘 유행하는 게 요 제티라는 친구가 있어요. 제티. 자, 우리가, 서버에서 HTML을 만드는 것을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 불러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 자, 근데 요즘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 페이지가 잘 없죠? 잘 없고, 화면이 하나면 요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AJAX로 동작하는 것을 우리가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 부르는데, 자, 이 제티라는 친구가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제티 서버 이름이에요. 서버 이름. 여러분들 타먹는 초코우유가 아니라, 그렇죠? 제티란 초코우유 있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서버 이름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통캣을 해볼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친구도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만들 수 있어요. 제티보다는 통캣이 조금 더 기능적으로는 떨어지긴 하는데 여기도 업데이트 많이 돼서 요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동적 리소스 만들어 볼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이 친구가 HTTP 서블릿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상속받아서 HTTP 서블릿 만들었던 게 이 친구. 자, 이거는 뭐겠어요, 그러면? 서버에 이런 요청이 오면 요 페이지를 렌더링하라. 요것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문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기만 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죠, 그쵸? 모르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할 거예요. 요거는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35분까지 쉬었다 와가지고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